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토픽 시험을 그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2022년부터 말하기 시험, 토픽 말하기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요, 2022년부터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 책, 토픽 말하기 표현 마스터,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토픽 시험 중에서 말하기 표현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토픽 시험을 준비해 왔고요. 이제 새로운 시험, 새로운 유형의 시험, 토픽 말하기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이게 뭐지? 이거 무슨 시험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토픽 말하기 시험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시험 안내라고 이 책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시 대상이라는 것은요. 누가 시험을 봐요? 당연히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쓰기, 듣기, 읽기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제 말하기 시험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목적은요. 당연히 의사소통,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겠죠.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시험이라는 것은요. 어떤 말을 해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대답을 하는 시험이 되겠고요. 모두 6문제가 나옵니다. 자, 시험 활용처는 여러 군데가 있고요. 성적 유효기간은 일반 토픽 시험과 같이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토픽 시험도 가장 못하면 1급이고요. 가장 잘하면 6급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급이 가장 낮은 점수고요. 6급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한 여러분들은 당연히 6급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있는데요. 그냥 여기는 잘 못해요. 여기는 잘해요. 그래서 잘하면 6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필수라는 것은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수험표는 가지고 가시면 아주 좋고요. 가지고 가지 못하면, 만약에 잃어버리면 시험 장소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 신분증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펜, 이 펜이 저는 익숙하고 좋아요. 이 펜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가지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장소에서 나눠주는 펜, 연필, 볼펜 이런 것들 시험 당일 시험장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아주 짧습니다. 얼마나 짧아요? 30분이에요. 3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또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합쳐서 1시간만 투자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보는 시간은 30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못하면 이게 급이에요. 번호도 되지만 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급, 2급 정도는 초급 수준이겠죠. 그리고 5급, 6급 정도는 고급 수준인데요. 역시 번호도 그렇습니다. 1번에서는 가장 쉬운 초급 수준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6번에서는 6급 수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 그리고 대답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좀 보도록 할까요? 대답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역시 기본적인 문제를 물어볼 때는 30초면 충분하겠죠. 그런데요, 좀 복잡한 문제, 고급 어휘를 사용해야 되고 고급 문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80초를 주고 이 시간 동안에 대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답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30초, 40초, 60초, 60초, 80초, 80초.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준비를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 큰일 나고요. 그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바로 이 준비 시간에는요,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답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요, 간단하게 메모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메모, 예를 들어서 1번 뭐뭐뭐, 2번 뭐뭐, 3번 뭐뭐, 여기에 어떤 것을 넣고, 여기에는 어떤 것을 넣고, 여기에는 어떤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메모를 해 주셔야지 이 시간이 끝나고 대답을 할 때 잘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준비 시간 20초, 30초, 40초, 40초, 70초, 70초 이 시간은 아주 중요한 뭐 하는 시간이다? 메모하는 시간이다. 준비해서 적는 시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합니까?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말을 잘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언어 공부를 해보셨잖아요. 어떤 언어든 또박또박 적당한 속도로 잘 대답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듣고 질문에 맞는 것, 질문한 것을 잘 대답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번호가 6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준은요. 1, 2번이 초급 수준이고 3, 4번이 중급 수준, 그리고 5, 6급이 고급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두 6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라는 것은요. 그냥 지금 몇 시예요? 아침에 주로 뭐예요? 주말에는 무엇을 합니까?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어떤 여행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까지 5번까지 포함해 볼까요?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까지는요.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림을 잘 보고 대답해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2, 3, 4 그리고 5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5번은 좀 특별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표 또는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표나 그래프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쓰기 문제에서 봤죠. 그래서 쓰기 문제 53번 문제와 비슷하다. 여기 써드릴게요. 쓰기 53번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형 6. 여기는요. 의견 제시하기인데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쓰기 54번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80초 동안 이야기하면 되고요. 준비 시간은 70초가 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요. 우리 수업은 먼저 유형 1, 2번을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유형 3, 4번을 두 번째 시간에, 유형 5, 6번을 세 번째 시간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유형 1, 유형 2가 있는 1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유형 1번은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간단한 질문. 그러니까 아침에 뭐 해요? 친구를 만나면 주로 뭐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난이도는 당연히 초급, 아주 쉬운 수준이 되겠고요.
준비는 20초 동안, 대답은 30초 동안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안내를 듣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 20초, 대답 30초 동안 하게 됩니다. 자, 취미가 뭐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 취미가 뭐예요? 자, 하나의 문제가 나왔고요. 언제 해요? 어디에서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준비를 20초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준비를 해봅시다. 자, 이런 문제를 들었는데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야 돼요. 자, 20초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메모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저희 취미는 등산이에요. 이렇게 등산 쓰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언제 해요? 어디서 해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제? 전 주말에 합니다. 어디에서? 고향에서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것만 질문했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와 해요? 친구와 해요? 왜 해요? 경치를 구경해요. 산에 가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제 이렇게 하고 취미가 뭐예요? 언제 어디에서 그것을 해요? 라고 질문이 나오면 메모를 하겠죠. 자,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0초 동안 같이 대답을 해봅시다. 저의 취미는 등산이에요. 저는 주로 주말에 등산을 해요. 고향에서 등산을 자주 했어요. 친구와 등산을 하면 아주 재미있고 산에 올라가면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왜 친구와 등산을 합니까? 가족과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추가해줘도 괜찮아요. 가족들은 등산을 싫어해요. 그래서 친구와 등산해요. 그럴 때요. 가족들은 등산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친구와 등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대답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요,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제 취미는 등산이에요. 우리 고향에는 산이 많이 있어서 등산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고향에서 주말마다 등산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은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과 같이 등산을 가요. 등산을 하면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통 대신에 주로라는 말을 사용해도 됩니다. 선생님, 이렇게 잘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잘해요? 네, 이건요,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퍼펙트, 완벽한 답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좀 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범 답안을 보고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안은 완벽하게 구성한, 그러니까 한국어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구성한 답지고요. 이거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또는 이거보다 좀 안 좋게 이야기해도 괜찮으니까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요, 뭐예요? 취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경험을 말하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경험하면 뭐 아르바이트 경험 아니면 어떤 체험 경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은 경험은 뭐예요? 여행이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지 또는 생일이나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 지난 휴가에 뭘 했어요? 그것을 할 때 어땠어요? 지난 휴가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휴가 때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부터 떠올려 보고요. 메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뭘 했는지 봅시다. 여기 보면 저는 지난 휴가에 부산에 갔어요. 역시 여행을 했네요. 부산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산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부산 바다가 정말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부산에 처음 가봤는데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누구랑? 부모님과 같이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기 전에 어떤 메모가 필요할까요? 메모를 먼저 하고 다시 답을 보도록 합시다. 나는 지난 휴가 때 뭐 했지? 아, 맞아. 부산에 갔지. 부산 여행을 갔어.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겁니다. 부산에 가서 뭐 했지? 뭘 했어요? 이렇게 보면 나는 바다 구경을 했어요. 바다 구경을 하고 또 음식도 먹었네요. 음식도 먹었어요. 회도 먹고요. 소주도 먹고요. 자, 그리고 느낌이 어땠어요? 나의 느낌을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느낌은 예쁘다. 뭐가요? 바다가 예쁘다. 즐겁다. 바닷바람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요. 플러스 알파. 뭐가 있었어요? 다음에 또 가고 싶어요. 그 다음에 with 부모님.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 휴가에 부산에 갔어요. 부산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부산 바다가 정말 예쁘고 음식도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다음 부산에 처음 가봤는데 다음에 부모님과 같이 with 부모님 또 가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메모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정리해 놓아야 된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상황 3번을 보면요. 계획을 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이번 주말에 뭘 하고 싶어요? 계획을 얘기하고 있죠. 왜냐면 이번 주말은요. future,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왜요? 왜 그걸 하고 싶어요? 주말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계획을 간단하게 먼저 말합니다. 저는 영화를 볼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영화를 봐요? 영화를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갈 겁니다. 누구랑? 친구랑 같이 갈 겁니다. 집 근처에 큰 영화관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 거기에서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장소까지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메모를 한 다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번 주말에요? 저는 영화를 볼 건데요. 왜 영화를 볼 거예요? 좋아하니까 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어요. 좋아하는 배우의 영화가 coming soon. 그리고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개봉했어요. 개봉했으니까 그 영화를 볼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볼 겁니까? 라고 하면 집 근처에 뭐가 있어요? 큰 영화관이 있습니다. 큰 영화관.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것만 보고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뭘 하고 싶어요? 왜 그것을 하려고 해요?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이번 주말에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영화를 찍었어요. 그것을 개봉하는데 그것을 이번 주말에 보려고 합니다. 집 근처에 큰 영화관이 있어서 저는 거기에서 영화를 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메모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시험에서는요. 화면에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고향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글자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업이 뭐예요? 그 일이 어때요?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직업에 대해 묻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취미가 뭐예요? 이건 방금 이야기를 했죠. 자, 가족 소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 중에서 한 명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이 가족의 나이, 그리고 성격, 그리고 직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친구 소개도 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소개. 역시 나이, 그리고 어디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성격이 어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겠죠. 자, 어디 여행을 가봤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역시 경험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어디에 있어요? 자주 가는 식당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또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네요.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왜 그 계절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좋아하는 계절을 이야기할 때 플러스 계절, 활동 여러분들이 한 3급 정도의 그러니까 한국 교육기관에서 3급 정도에서 배웠던 계절 활동을 잘 활용해서 대답하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래의 꿈이 뭐예요? 언제부터 그 꿈이 있었어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요? 이런 대답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보통 주말에 뭐예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주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두 가지 질문이 있죠. 보통 뭐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뭐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대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어를 배워서 저는 대학교에 갈 거예요. 한국어를 배워서 저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의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유형 1번 그리고요. 실제 문제에서의 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 3, 4는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 5번은 표나 그래프를 보고 푸는 문제인데요. 자, 2번부터 그림을 보고 푸는 문제, 이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진행은 이렇게 돼요. 안내를 듣겠죠. 이번 시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림만 보여줘요. 글자는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죠.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메모하는 시간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리고 대답을 40초 동안 합니다. 30초 준비, 40초 대답.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유형 안내가 있습니다. 9점의 점수가 있고요. 30초, 40초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평가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말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봅시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요거예요, 요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글씨가 없습니다. 이거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다. 백화점에 옷을 교환하러 갔습니다. 직원에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옷을 교환하러 갔네요. 그러면 먼저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 그래서 옷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요. 교환해 주세요. 교환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영수증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언제 샀어요? 언제 이 물건을 샀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이거요. 자,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제 샀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샀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옷이 너무 작아요. 옷이 너무 작다. 옷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할 때 사이즈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사이즈가 좀 작아서요. 큰 걸로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옷을 바꿔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런데 교환해 줄 때 색깔, 컬러도 좀 바꿔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검정색에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네요. 저 이거 어제 여기에서 샀는데요. 집에서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요. 교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큰 걸로 바꿔주세요. 바꿀 때 색깔도 바꿀 수 있을까요? 파란색을 샀는데 빨간색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증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모범 답안을 봅시다. 이렇게 메모를 했죠. 치마를 샀네요. 그리고 입어보니까 작네요. 더 큰 사이즈로. 그런데 색깔도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증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네요. 자, 여기 보세요. 치마를 바꾸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이 치마를 샀는데 집에 가서 입어보니까 좀 작아서 불편해요. 더 큰 사이즈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깔도 바꾸고 싶은데 파란색 치마로 주시겠어요? 영수증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여러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다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교환하는 거, 환불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연습을 했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해서 대답을 잘한다 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다 외워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라고 외워서 대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을 다 외우세요. 외운 다음에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두 번째는요. 길 안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주세요. 길 안내 또는 소개 추천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여행 온 친구에게 어떤 것을 추천해 주면 좋을까요? 자, 먼저 메모를 해볼까요? 메모를 해보면 친구가 나는 한옥마을에 갔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 그러면 한옥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한옥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통집을 얘기하는데 이런 한국의 전통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로 한옥마을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친구에게 이것을 소개해 줄 텐데 거기에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많이 보고 또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옥마을이 외국인에게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만 메모를 해도 대답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남산 한옥마을에 가보는 건 어때? 한국의 옛날 집, 바로 한옥을 얘기하는 거죠. 한국의 옛날 집을 볼 수 있는 곳이야. 한옥을 구경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도 알 수 있고 한복도 입어볼 수 있어. 한복을 입는 체험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죠. 자,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 한번 가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습니다. 소개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식당 예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예약자는 박서준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으로 했는데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10명에서 어떻게 해요? 6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보면 네, 하늘식당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메모를 하면 좋을까요? 자,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7시 반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인원, 사람 수가 바뀌었죠. 몇 명에서 10명에서 6명으로. 자,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저녁 7시 반에 예약한 박서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약 내용을 좀 바꾸려고 해요. 원래는 10명이었는데 6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분실물 센터에서 분실물을 찾는 이야기 또는 부동산에서 집을 구하는 이야기,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그다음에 식당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등산화를 사고요. 친구하고 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카페를 추천해 주는 것, 그다음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수리기사님에게 또는 상담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호텔을 어떻게 예약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행을 갈 때 서울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런 정보 같은 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서울 시티 투어 버스가 뭐예요? 잘 몰라요? 그러면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아두시고 준비해 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유형 2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 시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시간에는 1번 문제, 2번 문제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2강에서는요. 3번 문제, 4번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